자, 반갑습니다. 1월 3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 시황 브리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거래일 뉴욕 증시는 신년 대체 휴일로 인한 휴장이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뉴욕 증시의 움직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고 일단은 그래도 주목해 봐야 될 이슈는 있죠. 증시가 아무리 휴장이었다고 해도 그에 따른 이슈가 없었던 건 아니니까요. 첫 번째 이슈는 이겁니다. 테슬라의 4분기 40만 5,278대를 인도했다. 월가 예상치를 하회한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요? 월가 예상치를 하회. 월가 예상치는 한 43만 1,000대 정도였는데 40만 5천대라는 것은 약 예상치가 지금 10% 정도, 그렇죠? 10% 정도, 한 8에서 9%? 아무튼 약 10% 가까이 예상치를 밑돈 수치란 말이에요. 생각보다 많이 낮게 나왔죠. 테슬라가 이러한 약세가 나와준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게 뭡니까? 그 전기차 충전비보다 그냥 기름값이 싸다. 기름값이 너 지금 싸고 있으니까 굳이 전기차를 타야 되나? 약간 이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어요. 그쵸? 전기차를 타는 이유가 뭘까요? 기름값보다 싸고 조금은 번거로워도 기름보다 싸게 좀 더 친환경적으로 탈 수 있으니까 전기차를 타는 거잖아요. 하지만 전기차가 더 기름값보다 비싸다고 하면 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이제 전기차 비중이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할 거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우상향이 나오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예상치보다 낮은, 예상치가 원래 한 2030년까지는 한 40에서 한 70%까지 봤으면은 지금은 뭐 거의 맥시멈이 40%일 정도로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이 그게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인식이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테슬라의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있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있죠. 뭘 주목해봐야 되나요? 수소차는 내연기관의 대체가 될 수 없어요. 솔직하게 뭐 지금 뭐 전기차 어떻고 테슬라가 어떻고 이렇게 안 좋은 얘기가 나와도 내연기관에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기차입니다. 정말 유일하다고 보고 있고, 수소차는 아직 갈 길이 먼 만큼의 테슬라의 좀 빠른 반등과 함께 전기차 시장의 좀 재활성화를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주목해 봐야죠. 새 FOMC 투표권 선수 교체 통화 정책 영향은 2023년이 되면서 그 FOMC 위원 일부가 변경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메모장을 켜고 4명이 교체가 되는데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어떤 걸 주목해 봐야 되냐? 제가 이 FOMC 연준 이사들 발언할 때 뭘 발언했죠? 2명을 항상 주목해 보라고 했어요. 기억하시나요? 블라드, 그쵸? 브레이너드, 이 2명을 한번 주목을 봐야 된다. 왜냐면은 블러드는 가장 연준 내에서 가장 매파적인 발언을 하는 인물로 뽑히는 사람이었고, 브레이너드 부의장 하겠습니다. 브레이너드 부의장은 연준 내에서 가장 비둘기파 매파적인 인물, 비둘기파적인 인물 이렇게 뽑히는 만큼 이 2명의 발언만큼은 웬만하면 주목을 해보라고 했어요. 하지만 브레이너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 부의장이고, 블러드 같은 경우는 세인트루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블러드가 빠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이었던 블러드가 빠지고, 블러드를 포함한 3명의 매파적인 인물이, 그리고 중립으로 하겠습니다. 중립. 매파적이지도 않고 비둘기파적이지도 않은 그 좀 중도파 중립인 인물 1명이 빠집니다. 그리고 새롭게 들어온 인물들의 그 통화정책 성향을 바라본다면은 매파적 1명, 중도 1명, 그리고 비둘기파 2명, 이런 식으로 현재 교체가 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중립이 2명이네요. 비둘기파가 1명. 자, 이렇게 현재 변경이 될 예정인데, 자, 일단 블러드를 포함한 이 3명의 매파적인 인물이
강하게 지금까지 금리 인상을 주고 추구해왔고, 블러드는 지금 금리도 지금 너무 낮다, 금리를 더 올려야 돼, 이런 식으로 주장하던 사람인데 지금 이 블러드가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블러드가 빠지고 오히려 중립 2명과 비둘기파 1명, 그쵸? 딱 봐도 이제 비둘기파와 중립적인 인물이 늘었잖아요. 매파적인 인물이 줄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2023년 통화 정책에 변화가 나올 수 있다. 지금 2023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원래 기조는 2023년은 금리 인하할 생각이 없다, 우린 금리 인하할 계획이 없어, 이런 식으로 좀 다소 FOMC 의원들 전체가 매파적인 분위기였는데, 정말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된다면은 점진적으로 변화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분기에는 통화를 뭐 조금씩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2분기에는 현재 그 통화 정책을 유지하고, 또 3, 4분기에는 점진적으로 금리를 줄여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한 증시의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이런 내용 좀 주목해 보세요. FOMC 의원들의 인사들의 이제 좀 교체, 이 블러드가 빠지는 게 한편으로는 좀 다행일 수도 있고, 이 블러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매파적인 인물이다 보니 이 인물이 다소 비둘기파적인 발언하면 항상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줬어요. 뭔 느낌인지 아시죠? 와, 블러드가 가장 매파적인 인물인데 블러드 같은 사람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해? 그러면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블러드가 빠진다는 게 한편으로는 좋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쉽기도 하고, 약간 좀 그런 복잡한 감정이 생기고 있네요. 일단 이러한 점 알고 계시고, 자, 또 하나 더, 장 시작하기 전에 중국 경제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 해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차이나 베이지북, 중국 4분기 중국, 네, 경제가 위축, 1분기에도 회복이 힘들 것이다. 중국 경제에 대한 좀 부정적인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 코로나19에 대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가 좀 생각보다 좀 위축됐을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고, 이러한 위축은 올해 1분기가 가더라도 회복이 되기 힘들 것이다 라는 예측인데, 중국 경제의 부진은 곧바로 국내 증시에도 연관성이 있고 국내 증시에도 안 좋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한번 주목을 해볼 만한 이슈예요. 중국이 지속적으로 안 좋게 나오나, 중국 지금 경제가 좀 반등이 나오나, 이런 거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SMG 엔터 어제 뭐 중국 관련 긍정적인 얘기가 나왔죠.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캐치 뭐 티니핑 시즌2가 뭐 중국 OTT에서 1등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SMG 엔터에 좀 강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금일 증시 움직임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확인해 보고 마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시푸드 이런 거는 그 후쿠시마 오염 수혜주긴 한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 300개, 하락 종목 420개, 코스닥은 상승 종목 600개, 하락 종목도 약간 660개 여기로 비슷하네요. 수급을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개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와주고 있고 외인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의 순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며 외인과 기관의 순매수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에서의 외인의 순매도세에 비차익 순매수 역시 매도세가 나와주고 있으며, 증시는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는 보합권, 코스닥은 약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한 점 기억해 주고 계시고요. 금일 좀 로봇 관련주가 괜찮게 움직이는 걸로 보여지네요. 로봇 관련주, 메타버스는 좀 조정.
우리가 이제 CES 2023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CES 2023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할 테마가 있다고 했어요. 주목해봐야 할 테마가 뭐가 있습니까? 로봇, 반도체, 메타버스, 뭐 자율주행, 뭐 이런 것들 좀 지켜봐야 돼요. 어떠한 내용이 어떠한 종목들의 수혜주가 되어가지고 강세가 나올지 몰라요. 하지만 가장 지금 대표적으로 강세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뽑히는 것은 메타버스였는데,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 좀 하방 지지구 부근, 그쵸? 부근 하방 지지할 수 있는 라인까지 내려왔고, 지지 라인 이탈이 나와주고 있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강한 약세가 나와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라인 이탈이 크게 나와주는 게 없다. 요것도 그러고요. 이러한 점 좀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좀 크게 강한 갭 상승으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우리가 항상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어떤 거죠? 이 코로나19, 저는 솔직히 지금 이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좀 그 메인 테마주가 돼가지고 강세가 나오는 게 좀 반갑진 않아요. 솔직한 말로. 반가운 일은 아니거든요. 코로나19 관련주는 이미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세가 나온 만큼 언제나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입니다. 위험성이 있는 종목들이다 보니 저는 이렇게 코로나19 관련주가 아닌 다른 종목들의 강세가 좀 나와주기를 좀 원하고 있는데, 이 코로나19 관련주는 어쨌거나 지금 현재 국내 증시에서 지속적으로 체크는 해봐야 돼요. 이거 주목 안 해볼 수 없는 테마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목을 한번 해보긴 해야 한다. SMG 엔터 같은 경우는 어제 어쨌거나 이 같은 이슈 속 상한가가 나왔었고, 금일 상승세가 나와주긴 힘들고 좀 도지 캔들 갭 상승이 무려 한 5% 이상 뛰었기 때문에 한편은 걱정되네요. 갭 상승이 한 1, 2% 부근에서 끝났으면은 현재가가 아니라 이 전날 종가 부근에서 도지 만들면서 그 다음 날이나 다다음 날 정도 추가 상승을 노려볼 수 있겠는데, 금일 갭 상승이 좀 커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봐야 되냐? 금일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치고 가면은 한 번 더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고, 그러지 못한다면은 좀 음봉이 나와줄 확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 점은 좀 주목해 보시고요. 리스크 관리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 위메이드의 순환시대, 이번엔 특근법 위반은 논란이다. 위메이드가 진짜 요즘 얘기가 참 많네요. 그쵸? 주가의 움직임 역시 좀 긍정적이지 못하고, 위메이드와 뭐 위메이드 맥스 이러한 종목들 꾸준히 지금 우하락 나와주고 있거든요. 특히 위메이드 맥스는 지금 5일 평균선 아예 돌파를 못 해주고 지속적인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렇게 쭉 약세가 나와주면 일단은 지난 저점 부근까지는 빠진다고 보시면 돼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28,600원, 위메이드 맥스 같은 경우는 8,850원, 지난 저점 부근까지 쭉 약세가 나와줄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증시가 좀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 자, 보세요. 보통 3분봉으로 보고 있는데 1분봉으로 가도 좀 오르나 싶더니 지금 또 쭉 밀어버리는 모습이에요. 그쵸? 양거래소 모두 좀 밀어주는 모습 속에 외인과 기관 매도세 나와주고 있고, 코스닥에서의 기관의 투자자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사실상 많이 좀 빠졌죠. 그 결과 좀 많이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 증시의 움직임마저도 이렇게 썩 불안한 움직임이 이어지면은 음, 조금 안타깝긴 하네요. 이러한 좀 부진한 흐름이
에휴. 자, 일단 제 얘기를 마저 해드리겠습니다. 조금은 안타깝긴 한데 현재 금리 국내 증시 흐름 안타깝긴 한 건 맞습니다만 충분히 후반 가면은 반등이 나와줄 수 있어요. 자, 후반 가면 반등이 나와줄 수 있으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또 자, 최근 웹툰 관련주가 참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쵸? 뭐 미스터 블루를 비롯한 뭐 DNC 미디어는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종가 24,850원 그리고 전 24,600원을 주목해 봤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DNC 미디어 같은 경우는 이거 만약에 제 개인 손매매였으면은 들어갔을 거다. DNC 미디어 어제 종가라도 들어갔을 거라고 분명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에 따른 금일 3%가 넘는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죠. DNC 미디어 이거 더 가네요. 4%가 넘는 상승세. 제가 이 DNC 미디어를 어제 저 개인 손매매였으면은 충분히 들어갔을 거다. 왜냐면은 상단 26,200원 부근까지는 무난하게 상승세가 나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금일 이 전날 전거래일 제가 생각하는 그 저항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26,200원, 26,200원 부근까지는 강세가 나와줄 수 있다. 그리고 금일 역시 강세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웹툰 관련주를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중국에서 코로나19가 심각하다 보니까 이 웹툰 관련주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과거, 우리 역시 그 코로나19가 좀 강하게 치고 가서 리스크가 크고 그럴 때 어떤 종목들이 올랐나요? OTT 관련주. 왜 이래? 초점이 안 맞아. 잠깐만요. 초점이 안 맞는데. 게임을 한번 껐다가 켜봐야 되나? 그쵸? 잠깐만요. 초점이 좀 안 맞죠, 여러분? 일단 제가 캠을 한번 껐다가 다시 켜보겠습니다. 아, 됐다. 아무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죄송합니다. 초점이 안 맞아가지고,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이 웹툰 관련주를 주목해보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OTT 관련주에서, 어떻게까지 말했죠? 아, 네, 코로나19. 코로나19가 크게 터지고 있으면은 이 OTT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집에만 있어가지고 이제 밖에 안 나가고 게임하고 뭐 영화 보고 그러다 보니까 OTT 관련주와 게임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줬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중국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국 내에서 OTT 관련주 이슈가 커지고 이런 웹툰 관련주가 강세가 나와주고 뭐 이러한 흐름 자체가 크게 변함없을 거다. 우리랑 비슷한 상황일 거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한 이 DNC 미디어를 비롯한 웹툰 관련주 시장의 뭐 강세를 이끌 만한 주도주로서의 부각성은 떨어지지만 이러한 흐름 나쁘지 않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DNC 미디어는 금일 좀 증시의 약세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4%가 넘는 긍정적인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제가 이거 증시만 좀 좋았어더라도 참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개인 안타깝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음, 제가 말씀드렸죠. 무난하게 26,200원까지는 돌파해주는 차트였다. 300원까지 갔네요. 제 방송 어제 보신 분들은 이 DNC 미디어 매수하셨을 분들 있었을 거라 판단되고 지금 금일 6%가 넘는 강세 이어지고 있네요. 좋습니다. DNC 미디어.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단순 어플뿐만 아니라 방송에서도 이렇게 종목을 드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플뿐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하는 것도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방송 내에서도
자주는 아니더라도 좋은 종목이 있으면은 이 종목 정말 좋은 종목인데 하면서 이렇게 언지를 드립니다. 그러한 점 기억해 주셨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 잠시만요. DNC 미디어 나쁘지 않네요. 이미 상승폭 나와주는 것. 자,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마감 라이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추천 종목입니다. DNC 미디어. 유튜브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시며 종목에 대한 추천은 라이브 영상에서도 이상 수익 실현 성공. 자, 오늘 같은 약세장, 그쵸? 누가 봐도 하락장인데 DNC 미디어 말씀드린 거 강세 나와주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세요. 자, 일단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로봇 관련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네요. 그래서 가는 거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 나와주고 있죠. 삼성전자의 제3자 매정 유상증자를 실행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시설자금. 자, 이걸 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의아해 하실 수 있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상증자는 좋은 거고 유상증자는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유상증자를 했는데 23% 막 이렇게 큰 강세 나와주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거든요. 맞죠? 제가 유상증자를 볼 때 어떤 걸 보라고 했죠? ENC 미디어를, 그러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켜놓고 말씀드릴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보시면 유상증자를 볼 때 어떤 걸 봐라고 했나요? 첫 번째로 봐야 될 거 첫 번째, 증자 방식을 보셔야 돼요. 제3자 배정 방식인지 주주 대상인지 아니면은 일반 공모인지. 주주는 어떤 건가요? 주주들한테 배정을 해주겠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예로 드릴게요. 지금 4만 원이라고 예를 들면은 4만 원에 또 유상증자 할 거니까 싸게 사줘 하면 아무도 안 사요. 그쵸? 새로운 주식수를 늘릴 건데 4만 원에 판다고 하면 아무도 안 삽니다. 지금 주가가 4만 원인데 누가 사겠어요? 그러니까 한 3만 8천 원, 3만 5천 원, 뭐 이런 식으로 싸게 더 파는 겁니다. 현재 주가보다 싸게 팔아가지고 야, 너 우리 회사 믿잖아. 우리 회사 정말 장투한다고 보면은 3만 원대 초반이면은 이거 참 합당한 가격이고 다시는 안 올 가격이야. 약간 이런 생각이 들게 된다면은 제3자 유상증자도 받는 거죠. 그렇죠?
주주 상대로 하는 유상증자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주를 대상으로 특별히 해주는 거야. 다른 일반 사람들은 못 사고 너네가 내 주주니까 싸게 특별히 해줄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주주 배정입니다. 일반 공모는 아무나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제일 안 좋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유상증자고, 주주 배정도 물론 안 좋아요. 하지만 일반 공모는 그 중에서도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주가가 4만원인데 그 누구나 아무나 3만원 초반에 현재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원래 들고 있던 주주들한테는 안 좋게 되겠죠. 나는 4만원짜리 지금 들고 있는데 옆집에 있는 철수는 3만원에 샀다고 합니다. 그럼 당연히 내가 갖고 있는 주가는 안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악재고, 제3자 배정은 보통 기업한테 배정을 함으로써, 뭐 대기업이면 대기업일수록 긍정적인 이슈가 돼요. 그 대상자가 뭐 네이버다, SK 하이닉스다, 지금같이 삼성전자다, 이러면은 아주 긍정적인 소식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세가 나와주는 거고, 다음으로 봐야 되는 거는 자금 조달 목적입니다. 자금 조달 목적에서 시설 자금은 긍정적인 얘기고, 타법인 취득 자금 역시 긍정적인 얘기입니다. 채무 상환 자금은 안 좋은 얘기고,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좋거나 안 좋거나 좀 갈려요. 정말 뭐 새로운 사업 같은 거 하냐고 또 쓸 수도 있지만, 회사에 정말 운영할 돈이 없어가지고 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 자금 같은 경우는 해석이 갈린다. 영업 양수 자금 역시 좀 긍정적이고, 기타 자금은 좀 애매하다. 아무튼 이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과 시설 자금은 좋은 얘기, 그리고 채무 상환 자금은 안 좋은 얘기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결국에 말씀드린 것처럼 메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좀 나와주고 있네요. 금일까지도 증시의 약세가 좀 나와주는 게 다소 안타까움이 있는데,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2000포인트 지지를 받아줬어요. 그쵸? 2203포인트까지 빠졌다가 현재 2200포인트 부근 지지를 받아줬습니다. 현재 이 2200포인트 지지를 받고 재차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니면은 상승세가 나와주다가 한 번 더 좀 크게 빠질 것인지 한번 주목은 해보겠습니다.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이거 뭐 국내 증시만 이렇게 빠지고 있으니까 이거 뭐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쭉쭉 밀고만 있잖아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건가 싶습니다, 저는. 아, 자, 그리고 실시간 검색 종목을 볼까요? 바이오노트. 바이오노트. 이 신규 상장주 바이오노트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우하향이 나와줬다가 금일 5일 평균선 위로 안착 시도 나와주고 있죠. 매수하시지 마세요. 한 달은 있어야 됩니다. 급등 나올 수 있어요. 큰 급등 나와줄 수는 있는데 리스크가 너무 크고, 차라리 안전하게 한 달 정도 있다가 시장에 대한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면은 그때 한번 매수 타점을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로서는 너무 급합니다. 자, 하이드로 리튬, 저 이거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만약에 진짜 어 불안한 종목, 진짜 이건 정말 불안한 종목, 제가 생각에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있긴 하지만, 진짜 이거 불안한 종목이에요, 개인적으로. 아무튼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시고요, 이러한 거. 어이고, DNC 미디어 또 좋은 얘기까지 또 갑자기 뉴스에 나왔네요. DNC 미디어 뭐 1등 웹툰
나 혼자만 레벨업 2023년에는 애니메이션과 게임으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6%가 넘는 강세. 생각보다 강세가 매우 강하네요. 아무래도 증시가 안 좋다 보니까 특정 테마에 좀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게 금일은 좀 웹툰 관련주로 보여집니다. 7% 넘게 강세 나와주고 있는 상황. 이러면 얘는 더 치고 갈 수 있겠네요. 제가 봤었을 때 7%, 27,100원. 다음 지지라인, 저항대 27,100원 체크. 29,500원. 여기까지는 뭐 힘들 것 같은데. 그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DNC 미디어 흐름 나쁘지 않아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쁘지 않은 흐름. 자, 그 밖에 오늘 또 이슈가 어떤 게 있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뭐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좀 걱정을 했어요.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지금 꼭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되고, 시장에서 또 주도 테마군이긴 맞아요. 시장 내에서 주도 테마인 건 맞으나, 이러한 점이 좀 무섭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너무 많이 해먹은 종목이기도 하고, 대시세가 크게 나왔고, 바이오즈라는 것을 감안한다면 하루아침에 쭉 빠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너무 큰 테마군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에 따른 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다고. 삼성전자는 당분간 일단 3거래일 연속 외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세가 나와주면서 수급 자체가 좀 긍정적이지 못하 보니 좀 애매하네요. 일단 5일 평균선 위로 좀 안착을 시켜줘야 돼요. 주가의 약세 흐름을 멈추고 5일 평균선 위로 좀 안착을 시켜줘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재로서는 쭉 지속적인 약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2200포인트 지지를 받아줄 것인지 체크를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2500 이탈이 나와줄 수 있어요. 순간적인 이탈이 나온다면 만약에 2200포인트를 한 차례 제가 예측하기로는 코스피가 만약에 이게 2200포인트라고 하면은 2200포인트를 순간적인 이탈이 나와줄 수는 있어도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2200포인트를 지켜주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2200포인트를 지켜주려고 하고 다시금 약세가 나와줄 수는 있다. 만약에 한번 다시금 약세가 나와주면은 그때부터는 좀 추가적인 약세가 나와줄 것이고 22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했다가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가능성도 있다. 이 두 가지 관점 지켜보세요. 2200포인트를 깨진다면은 순간적으로 빠르게 반등이 나와줄 것이고 반등 이후에 그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가장 베스트는 역시 2200포인트를 깨지 않는 거겠죠? 반등이 좀 강하게 나와주는 것이 가장 긍정적인 시나리오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 자, 와, SK 하이닉스는 이제 73,400원, 73,500원까지 빠지고 있는데
주가가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는 계속 있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는 구간이고, 주목을 좀 해보겠습니다. 하이닉스가 좀 71,300원까지 뺀다? 2020년 부근 신저가인 71,300원 부근까지 뺀다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매수 타점 잡아봐야겠죠. 그때부터는. 일단은 네옴시티 관련주도 이제 서서히 인디에프 61선 부근 다 와 있죠. 인디에프 61선 부근 다 와 있고, 한미글로벌도 121선 부근 닿을라 하고 있고요. 세화특수광도 현재 481선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신도 241선 좀 많이 내려왔어요. 전반적으로. 그쵸? 네옴시티 수주에 대한 결과가 이제 슬슬 이번 1, 2분 1월 1월쯤에 하나 둘씩 나와줄 텐데, 증시의 약세가 좀 크게 이어졌고 반등이 뭐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만약에 저 네옴시티 관련주를 매수하실 거라면 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조금씩 한번 매수를 해보세요. 충분히 긍정적인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이 정도. 현재로서는 또 그밖에 뭐 딱히 이슈되는 이야기가 없는 것 같죠? 저 현재로서는 이 외에는 뭐 딱히 이슈거리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되고, 증시의 움직임부터 좀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2202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코스피가 다시금 기술적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 증시의 상승세 나와주고 있다 보니, 상승세가 아니죠,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다 보니 이러한 점은 뭐 충분히 좀 긍정적이에요. 이러한 반등이 좀 지속적으로 이어졌으면 좋겠네요. 국내 증시 좀 이렇게까지 빼는 게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빼고 있으니까. 안 그래도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와 뭐 우리나라 증시가 뭐 러시아 다음으로 뭐 많이 빠졌다는데 맞냐고 물어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 중요한 거는 전쟁 기간 중에 러시아보다 더 많이 빠졌던 적도 있어요. 국내 증시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증시가 제일 많이 빠졌던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쟁한 줄 알았어요, 저는. 일단은 음, 우리가 제가 주목해야 할 점 첫 번째, 이 나스닥, 그러니까 뉴욕 증시 선물, 미선물 좀 지켜보시고, 선물 지수 좀 지켜보는 거랑 함께 아시아 증시의 전반적인 움직임, 그리고 수급 변화, 외인과 수급의 변화 좀 꾸준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점만 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봐도 뭐 나쁘진 않을 거라 생각해요. 현재로서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2200포인트 부분까지 내려왔으니까 종목 하나를 빨리 찾아봐야겠네요. 이제 저가라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현재가 부근에서 괜찮은 종목을 하나 또 찾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DNC 미디어 같은 종목,
DNC 미디어 제가 이 유캔스탁 어플을 통해서 말씀 안 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만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것처럼 유캔스탁 어플뿐만 아니라 라이브 방송에서도 종목을 말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고, 저는 일단 오전 방송은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 저는 장 마감 후에 다시 한번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라이브 방송에서도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어플을 통해 채팅을 통해서만 종목이 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한번 화이팅 해 보시고, 제가 체크해 봐야 되는 거 말씀드렸죠? 꼭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럼 이것으로 오늘 오전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